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오늘은요 화려하게 문을 열어볼까요? 오늘의 고객님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이력이 화려하냐? 바로 결혼 이력입니다.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지 씨 저랑 합한 거보다 결혼을 아유, 많이 하신 분이에요. 파이팅 있습니다. 예. 결혼이 바로 행복이다. 단 하루도 혼자 살지 말라. 명언이죠. 늘 외치고 다니는 진정한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결혼도 3번, 토끼 같은 자녀분들도 3남매나 두신 분입니다. 네, 무려 데뷔 44년 차. 진짜 44년 차 데뷔 경력에 빛나는 한국방송 코미디협회 회장님을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우리 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유행어로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더 오늘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훈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격려금도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성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인사가 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제 말하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호랑이들이 도처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사님들 이거 10,000원인 거 맞잖아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뽀뽀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이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우님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의 웰컴티는요 코미디 대부 엄영수 고객님 덕분에 웃을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준비한 웃을차입니다. 웃을차요. 예. 웃을이 많죠. 이게 관절염에 좋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쭉 한번 좀 드셔보세요. 특이하다. 특이하다. 인삼 향이 나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웃을차. 오늘 우리 코미디 협회 회장님이 또 엄영수 회장님께서 막간을 이용해서 코미디 협회 미니 총회를 좀 열면 어떨까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총회 오늘의 안건은 뭡니까? 코미디가 많은 분을 이렇게 웃겨드려야 되는데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공중파에서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후배분들을 만나기가 저희들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코미디도 이제 방향을 또 새로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자금 문제. 저희들을 운영하는 이런 기금 문제, 성금 문제, 회비 문제. 그래서 오늘 유능하고 코미디를 앞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 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나 우리 이윤지 씨나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하려고 특별 코미디 회원, 협회? 명예 회원으로 앞으로 코미디언으로 나가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은영 박사님은 의사시고 이윤지 씨는 배우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일 코미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코미디를 잘했으면 뭐래 아무도 안 웃으면 그거 코미디가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이라는 게요. 웃어주시는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먹고 산 게 아니라 여태까지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 웃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코미디언이야. 왜? 그 사람이 코미디를 살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웃기려고. 또 이렇게 오늘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잘 웃어주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너그럽게 이런 어떤 리액션 표정이 아주 그냥 풍부하신 분들 제일 코미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웃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코미디언이야. 왜? 그 사람이 코미디를 살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분을 우리가 영입하면 코미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역시 그 코미디언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두 분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코미디 협회장님께서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펼쳤는데 예. 진짜 연기하면서도 또 그 코미디 감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저라도 정말 좋다고 하시면은 진짜? 진짜로요? 또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이거긴 듭니다. 체육대 오실 거예요? 체육대회요? 그럼요, 우리 매년 많이 하는데. 달려야 되나요? 예. 저희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하겠다고만 그러면 그게 자격 조건입니다. 가만히 이제 조금 이제 가입된 데가 제가 많아가지고 네. 대한의사협회, 또 경기도의사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소아정신과 의사협회. 그러니까 여기 코미디 협회 들어오셔야 돼요. 그건 없구나. 항상 웃음을 갖고 계신데 코미디언 기질이 너무 넘치십니다. 코미디를 안 하고 다른 걸 하신다는 건 지금 외박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코미디 협회 발전을 위해 미니 총회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박사님하고 윤지 씨는 이게 끝나기 전까지 이 패스를 갖다 드릴 테니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웃으신 걸로 사인이 된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공사다망하신 우리 회장님. 네. 허나 저희 상담소 규칙상 바로 우리 닥터5 오 박사님께 상담을 하실 수는 없고 제가 살짝 좀 훑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뭐든지요. 예. 자, 만남과 이별의 아이콘, 재혼의 아이콘, 고객님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헛소문들 정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간에 본인은 3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혼이. 근데 3번이 아니다. 그러네요. 혼인 신고는 3번이지만 식은 4번이다. 아니다. 내가 7번을 갔다 결혼식. 7번을 가신 분이에요? 막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3번을 결혼했는데 팩트. 3번을 결혼이나 했는데 이혼은 2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앞으로 또 5번을 결혼하겠지, 7번을 결혼하겠지 그런 예측을 하는 걸 그건 자유주의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되고 뜬 소문이 되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제가 않은. 거기서 그냥 그 희생양이 된 거야, 재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거짓말이고 저는 겨우 2번 헤어졌고 결혼도 겨우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의금도 3번.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한 번도 처음부터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어. 내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다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회째는 외국에 나가서 국제 결혼을 하자.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불과 한 3-4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데인데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동포회를 발휘해서 예. 엄청 많이 오셨어. 하여튼 상당히 많은 축의금을 받았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3번의 결혼 모두 같은 신혼집에서 생활하신 덕에 바른 가정 지킴이 홍보대사였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근데 너무 사실 야. 아니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경찰청에서 이제 그 청장님이 저를 관찰하셨나 봐. 근데 그 청장님이 보니까 저 사람이 헤어졌는데 저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2번째, 3번째까지 다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 참 이렇게 헤어져도 꿋꿋하게
잘 버티는구나. 이거 또 사회에 모범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엄영수처럼 잘 버티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바른 가정 지킴이로 미식장을 주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구나. 진짜 그래요, 이거는. 예, 예.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공이 아니세요. 그럼요. 네, 그럼 엄영수 고객님께서 도대체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고민 영상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갖고 말썽이 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99.9% 떼맥혔어요. 그럼 받은 게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갖고 한 3일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어머. 3일 만에? 제가 다 잊어버렸죠. 못 받은 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힘들고 말고가 없어.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 한 번에 몇 억씩 날아간 적도 있으니까. 한 번에? 되게 액수가 클수록 못 받아요. 3,000원, 2만 원 이런 건 꼭 받아. 3,000원. 갚지 말라고 그래도 갖다 줘. 그런데 액수가 이게 뭐 몇 천만 원, 억대가 되면요 거의 안 갚습니다. 이게 더 놀랍다. 지금 제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럼 그런데도 안 갚어. 어머.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빌려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두야. 움직여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거리가 급감을 해.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자꾸 뜯기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엄영 선생님 스스로도 이게 조금 내가 좀 병인 것 같다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항상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쓰라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 믿어. 이 사람은 갚겠지. 이 사람은 이제 예외지.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하냐. 이제 나가셨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의 생각으로 봤을 때 돈을 그러면 거절 못해서 빌려줬어. 언제까지 꼭 갚을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이 넘어갔어. 그랬을 때는 우리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렇지. 왜 안 주냐? 나는 성격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쪼아야지. 저는 독촉을 안 하세요? 한 10년도 넘었어. 돈을 빌려간 지가. 액수가 커요. 지금까지 난 돈 달래 소리 안 했어. 아니, 왜요? 왜요? 왜? 그 사람이 안 주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고 있으니까 달라고.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얘기해봤어요.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다.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만 보내라. 보내던가요? 안 보내지. 아니 근데 아까 사업으로 대박 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 내가 그거를 귀찮게 하려면 매일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요. 네? 그러고 싶진 않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내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고 너무 잘 살고 있으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거 화냈으면 벌써 죽었지.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뭐 일할 때의 보수는 다
넣으시죠? 예, 그럼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죠? 일을 하고. 예. 행사는. 근데 또 그런 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사정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서 공연했어. 예. 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거의 안 줘. 그러면 그냥 오늘은 위문 공연했다. 우리가 막 군용 트럭을 타고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래도 막 전방에 막 뭐 그렇게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서 좋은 일 한번 했다. 다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 지금 없을 뿐이지 계속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악하게 되면은 그거를 못 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게 그때 이제 이용식 씨가 소개한 거야. 네. 가니까 진짜 이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주먹에. 근데 그러면서 여기 돈이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 일단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일단 내가 내려오면 주세요니까 그렇다면서 여기다 고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 있어. 있는데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사회를 보는데 이 사람이 저 문 쪽으로 나가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 저 출연하실 분은 우리 근데 이 맛이 줄이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걸 놓고 지금 행사 안 하고 그거 잡으러 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분 나오시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얼른 가버렸어. 어머. 그런데 고마운 거는 야 나 진짜 감격했어. 이용식 씨가 그걸 갚아주는 거야. 어머.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 근데 막 내가 이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행사비로 장작을 받았다. 난 이거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작이요? 예. 네, 행사 그거- 공항에서 그건 이제 가짜 장작을 뉴스. 들고 오셨다고. 그건 가짜 뉴스.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공항에서 장작 들고 온 걸 장작을. 장작이 아니고 예. 네. 팔공산 거기 축제에 갔더니 네. 이렇게 옷당나무라는 게 있어. 나무. 온나무인데 이거 닭 닭백숙. 연계백숙 같은 거 할 때 그걸 넣어서 예. 이렇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그냥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행사장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행사비를? 몇가마를 준 거야. 어머. 행사비 대신에요. 예. 그 약이라고. 예. 예. 그래서 몇 가마를 내가 싣고 다니다가 이제 그걸 닭만 먹어 매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옷딱만 그리고 먹을 수가 온나무-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온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두면 괜히 아, 애들 죄송합니다. 옷이나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렁크에다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예. 그걸 이제 누가 잘못 알고 아유 저기 어디서 장작을 받아갖고 저렇게 장작을 싣고 다니다가 동료를 주는구나. 아, 나무를 받긴 받으셨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돈 대신에 현물로 받으실 때가 있으세요? 많이 받았죠. 뭐뭐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저기 행사하고서 포도를 받아갖고 왔어. 포도 행사 가셨구나. 포도 축제하는 데서. 예. 그냥 그냥 차로 앉아야. 근데 아파트에다 갖다 놓고 전화 몇 군데 하니까 금방 다 없어져. 아,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냉장고로 그럼 열 대서 와? 그래서 다 먹을 순 없잖아. 그래요. 맞아. 그 금방 또.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팔아갖고 나한테 현찰을 주려고 그러면 그거를 도시로 팔러 댕겨야 되잖아요. 예. 어? 그거 팔러 댕기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봐. 가다가 또 차가 퍼져가지고 다 쏟아져 봐. 어떻게? 그렇다고 대신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대신 그거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라도 주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바로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바로 선심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거 주는 게 훨씬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어허. 혹시 생물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생물? 뭐 갈치라든지. 아니 뭐 오징어 이런 거, 멸축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많이 받았죠. 아 오징어도요? 뭐 어디 이제 다니면서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가져오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예. 돈이 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나눠주면 고마워하고. 아니,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으셔야 돼요. 행사비인데.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는 또 일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곳만 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영수입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야 이게 어허. 일단 쭉 같이 들었잖아요. 네. 예. 우리 수제자님들 생각.
궁금합니다. 우리 엄영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절을 못 하시는 걸까요?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분들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호인이다. 아, 정말. 진짜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이다. 진짜 이런 분이야말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지만 나중에라도 이 하늘 가시면 진짜 선녀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잘했구나.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이야, 근데 저렇게 긍정적. 초긍정.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넓게 쓰시면 호인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 성격이 급하고 예. 화도 내고. 예.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냥 모른 척해서 차라리 좋은 말이나 듣는 게 낫지. 예? 부딪히고 뭘 해봐야 이미 떠나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돈을 누구 빌려주면서 이런 차용증이나 무슨 이런 각서나 이런 정서나 영수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꺼주고 뭐 못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꺼줬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호의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일의 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거조차 요구를 못 하시고 못 받으신다는 거는 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닌 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 이거를 고인이구나. 이렇게만은 좀 볼 수 없는 이게 조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호인.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 돈 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구잖아, 호구. 야, 가서 말해봐. 말해봐. 빌려줘. 그거 안 갚아도 돼. 몇 억까지는 괜찮대. 배추 주면 돼, 배추. 참여랑.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러면 호구잖아요, 호구.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호인과 약간 그 호구의 그 차이점, 지금 미묘한 이 차이를 지금 우리 아니, 어떻게 글자는 한 글자만 다른데요. 너무 차이는 달라. 명백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제로섬이면 호구, 윈윈이면 호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구가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호랑이 그 범호에다가 이 구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으로 제 발로 들어갈 정도로 쉬운 먹잇감. 네, 그래서 호구라는 거는 좀 이용하기 쉬운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뭐 호구라고 대체로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은 또 이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막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막 남한테 잘해주거나 남을 도우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상대는 플러스니까 제로섬인 거죠. 네. 아까 대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요. 근데 호의는 어떤 거냐면 이 나의 자원의 한계와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의 역량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는 내가 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내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도와줘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잘 도와주면 호의는 이 도움이 상대도 살리고 또 나는 좀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윈윈. 그래서 호의는 윈윈. 네, 호구는 제로섬. 근데 이제 우리 엄영 선생님은 당연히 호인이 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또 어떨 때 보면 이 약간 구별 없이
네, 그냥 어려움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약간 냉정하게 보면 선생님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조심스럽지만 약간 호구의 위치에 올라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이제 다음부터 저런 사람은 상대를 하면 안 되겠다. 빌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갖고.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이 또 오는 수가 있어. 두 번.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제가 없어서 못 갚았는데 이번에는 꼭 갚으니까 그때는 없어서 못 갚은 어머. 그럼 어떻게? 그럼 또 빌려주세요? 예? 지가 이제 진짜 잘못한 걸 알잖아. 지난번에 못 갚았다고 얘기하니까 알고는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준 사람이 있어. 받으셨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못 받았. 못 받지. 어머.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돈 같은 거는 나의 경제 상황, 주머니 사정은 내가 잘 스스로 돌보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이제 약간 구별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도와주다 보면요.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악영향. 그래서 사실 도움의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돈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에 너무 의지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수제자님들도 혹시 결과적으로 안 도와주는 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됐겠네? 뭐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이제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빌려주고 나면은 그걸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만 연락을 딱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도 못 만나고 그 연락도 안 되니까 인과관계가 딱 끊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못 빌려준다고 할 걸. 들어보면은 안 빌려준 사람들은 계속 보더라고. 그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빌려주고도 욕 먹고 많이 저도 네. 예,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빚을 졌죠. 보험료를 크게 내셨네요. 예, 제가 그냥 아예 빚을 져버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호구의 위치에 스스로 좀 본인을 놓는 그런 거를 좀 자처하시는 면이 있다고도 저는 좀 봐요. 약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지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 이용식 선생님이 갔으면 아마 돈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안 준 거는 약간 업계에 혹시나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어려워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괜찮으셔.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약간 조금 있을 이용되기도 수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게.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액수가 많았는데 이걸 빌려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이혼하는 그 과정. 쪽의 가족이었어. 네네. 헤어지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액을 와서 좀 빌려달라고.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한 10명쯤 되는 친구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9명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이제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이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남는데 근데 물어보고 90%가 빌려주지 말라는데 그 사람 믿고 빌려줬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사기에 걸린 거예요, 사기에. 이거는 어려워서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사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기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아니까
신고를 했지. 네. 그래서 거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시네. 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언까지 받았는데 그걸 안 듣고 빌려주니까 이게 확실히 병이구나. 네.